안녕하세요, 코인스토리입니다. 바이낸스 측 인출 중단 사태와 더불어 시장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강한 매도 압력으로 인한 이더리움의 급락을 보이며 올해 말 다가올 칸쿤 업그레이드로 인한 급등을 볼 때 저점 매수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서 올해 말 고점 매도를 통한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더리움의 차트 분석을 통한 전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하기에 앞서 간단한 뉴스를 보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최신 코인 차트 분석을 보시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격동의 주말을 보냈고 월요일에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락은 이더리움 및 비트코인 거래를 판매하는 일부 내부자가 크롤링 속도를 늦추면서 발생했습니다. 이더리움의 하락은 토요일에 이더리움 재단이 약 3천만 달러의 토큰을 크라켄 거래소로 이전했을 때 실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매도 압력은 거래자들이 주말에 앞서 나왔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암호화폐의 광범위한 채택과 관련돼 가장 큰 문제 중 일부가 지난 며칠 동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랜잭션을 완료하기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인 이더리움의 가스 요금이 올라 비트코인도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높은 수수료로 인해 가장 큰 거래 외에는 암호화폐를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오랫동안 업계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또한 바이낸스가 암호화폐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TX와 셀시우스 같은 회사가 인출을 동결한 것은 미래 붕괴의 신호였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업계의 중요한 톱니바퀴입니다. 암호화폐 산업은 생태계에 많은 레버리지가 노출되기 전 1년 전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유사한 하락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한 활동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점입니다. 그들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말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4월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후 이더리움 생태계는 다음 업그레이드로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이더리움 재단은 이미 덴쿤으로 불리는 다음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더리움 재단 커뮤니티 매니저인 팀 베이코는 3일 블로그를 통해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들은 이미 덴쿤 계획에 대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전했다. 덴쿤에 포함된 이더리움 개선 사항들 중 가장 관심을 쓰는 것은 프로토 덴크샷 또는 더 서지로도 불리는 EIP4844다. 이더리움 재단은 EIP4844를 통해 이더리움 레이어 2들에서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롤업 계열 레이어 2들이 이더리움 성능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비용 측면에서 여전히 비싼 것이 현실이다. EIP4844는 레이어 2에서 트랜잭션 처리와 관련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블록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래 비용 또한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이더리움 진영 설명이다. 일각에선 EIP4844가 2023년 3에서 4분기에 진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있었던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사례들을 감안하면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블록체인 모니터링 서비스 웨일 얼라트에 따르면 엄청난 거금을 움직이는 출처 불분명의 지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로 1억 5,458만 달러 2,046억 원 상당의 8만 이더리움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수수료도 4달러 미만을 지출했다. 또한 지난 주말 소수의 대형 이더리움 고래 움직임도 포착됐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한 고래는 3,681만 달러 487억 원 상당의 19,093 이더리움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로 옮기고 지불한 수수료는 4달러 20센트였다. 이어 이더리움 재단이 통제하는 지갑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으로 3천만 달러 398억 원을 상회하는 15,000 이더리움을 전송했다. 이더리움 개발자는 이더리움 트로브 이전에 11달러 이상을 썼다. 또 다른 이동도 확인되었다. 주머니가 든든한 투자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지갑에서 코인베이스로 2,500만 달러 331억 원 상당의 12,800 이더리움을 이동했으며 수수료로 11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한 이들 이더리움 모두가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대량 거래에 따른 가격 하락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매도 압박과 하락세 그리고 고래들의 거래소 대거 이동으로 인한 이더리움 판매가 나올 시 엄청난 하락을 유추해보며 하락이 나오는 시점 저점을 형성할 때의 매수 타이밍을 잘 확인하신 다음 매수를 하신 뒤 3에서 4분기 업그레이드 예정인 칸쿤으로 인한 급등으로 고점 매도를 해보시면 엄청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쯤하고 차트 분석을 통한 전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10일부터 샤펠라 업그레이드를 통한 호재로 급등을 보여주었으며 14일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 번 더 급등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상하락을 통한 박스권을 형성하는 듯 보였으나 급락을 하고 4월 21일경 데드 크로스를 보여주었으며 5월 6일 오전 1시를 기점으로 급등을 보인 뒤 볼드 크로스를 보여주었지만 금세 급락을 하며 데드 크로스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에서의 추세선과 5월 1일 급락 이후 수렴 구간에서의 지지선을 그려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선으로 고점과 저점의 하락을 쭉 보이게 되면서 현 시점 매수는 정말 위험하시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며 현재 구간의 지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쭉 지속될 수 있는 전망과 더불어 반대로 추세 저항선을 돌파하게 될
형성될 때 상승세로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수렴하는 구간인 하락세로 추세 지지선을 하향 돌파와 동시에 지지선의 하향 돌파로 눌림목 형태의 반등 혹은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며 전과 동일하게 급락 구간까지의 상향을 보일 것으로 유추가 되며 더욱 매수 매도 타이밍 선정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더욱 정확한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4시간 봉으로 RSI와 MACD를 꺼내어 보시게 되며 급등과 동시에 급락을 통한 과매수 구간에서의 하향 돌파가 나오며 하락세로 인한 과매도 구간 근처까지의 움직임과 MACD도 마찬가지로 급락이 나온 시점 데드크로스를 보여주며 음봉형 히스토그램을 띄고 있는데요. 현재 변동폭이 줄어들며 수렴함과 동시에 음봉형 히스토그램이 점차 줄어들며 추세 저항선을 사양 돌파 시의 이평선의 골드크로스와 함께 엄청난 급등을 보일 추세인데요. 이더리움의 종합적 차트 분석을 통한 결론을 말씀드리며 현재 매수 타이밍의 경우 단기로 가져가시는지와 장기로 가져가시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기형으로 가져가실 경우 현재 점차 하락세에서의 회복을 보이며 박스권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추세 지지선의 사양 돌파 혹은 하향 돌파를 하게 될 수 있는데 현재 지속적 양봉형 캔들의 전환 추세와 더불어 추세 저항선의 사양 돌파를 보일 조짐이 보일 시점 매수 타이밍과 현재 하락 추세선으로 인한 하락으로 인하여 두 지지선의 하향 돌파 시의 눌림목 구간에서의 반등의 형태로 급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이 보이는 수렴 구간에서의 매수를 통한 각 급락 구간에서의 두 저항선을 그려 분할 매도 혹은 고점 매도를 통하여 단기적 수익 챙겨가 보실 수 있으시며 장기형의 경우 현재 매도 압박과 고래들의 거래소 움직임으로 매도로 인한 급락과 동시에 저점이 생기는 구간과 동시에 급락으로 인한 회복세와 더불어 각 지표들의 과매도 구간에서의 사양 돌파도 보여줄 수 있으므로 두 가지 선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급락과 동시에 급등 후의 매도와 칸쿵 업그레이드까지의 지속적 저점 매수로 인한 큰 그림을 보며 업그레이드 완료 시 신고점 갱신이 가능할 수도 있으며 최고점 매도를 통한 장기적인 투자로 엄청난 수익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표는 내가 매수 혹은 매도하려는 방식의 뒷받침, 참고의 용도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매수하시는 종목들 전부 떡상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